오늘도 지푸라기 연구소에는 고민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박사님께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27 윤빵빵입니다. 체인지 그라운드를 알게 된 지 벌써 2년이 넘었네요. 체인지 그라운드 영상을 제대로 시청한 건 올해부터입니다. 꾸준히 동기부여 영상, 고신세, 웅이사의 하루 공부 등등 하루에 1개, 많으면 3개까지 보며 올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좋은 내용을 알기만 하고 제대로 실천하지 않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박사님께 보내는 편지를 통해 그동안 저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제 글이 박사님이 보시기에 불편한 글이 되지 않도록 부족한 글솜씨를 최대한 발휘해서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열심히 썼어요. 정말 열심히 썼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은 쓸 때 문단 나눔을 하면 좋습니다. 앞으로 글 쓸 일이 있을 테니까 문단 나눔. 이렇게 어느 정도 하다가 한 템포 쉴 때 그냥 엔터 쳐서 한 줄 더 넣고 그래서 문단 나눔을 하면은 모든 분들에게 이건 도움이 되는 얘기인데 가독성이 확 높아집니다. 먼저 간략하게 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4살 때 시골에 있는 보육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4살 때 남은 기억은 엄마가 과자로 정신 팔린 저를 떠나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나 아까 이거 보고 울 뻔했어요. 보육원에 입소하고 저는 고3을 졸업할 때까지 총 16년을 살았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잘 기억이 났는데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어렸을 때 기억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제 가슴은 너무 아프고 찢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기억하고 있는 부분만 간략히 적어볼게요. 우선 4살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떠오르는 기억은 덩치 큰 사람이 어린 저를 던졌던 기억, 보육원에 같이 살았던 형들 중 한 명인 것 같습니다. 받아쓰기를 매번 틀려서 발바닥이 불이 나게 맞았던 기억, 배고팠던 기억,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아야 했던 기억이 다입니다. 에휴, 그 다음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의 기억입니다. 초등학교를 처음에 들어왔을 때 보육원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것에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안심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 수업 중 부모님 직업을 적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쵸? 종이를 보고 무척 당한 저는 뭐라고 적어야 할지 몰라 머리를 긁으며 끝내 적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발표 시간이 되었는데 제 발표 차례가 되자 저는 당당히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왕따가 되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참 많은 무시를 당하며 초등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그랬던 건 아니지만 몇몇의 아이들의 공격적인 발언과 제 옷을 보고 비웃었던 행동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아프네요. 그리고 당시 보육원 선생님들도 다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보육원의 체벌이 더 강해지는 시작점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서 보육원이 들어오면 같이 사는 동급생 형들의 괴롭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사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바로잡기보다는 대충대충 넘어간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한다면 정말 가혹한 체벌을 받았습니다. 아까 순간 제가 이제 강남보육원을 좀 후원을 했었거든요. 올해 고약가님도 좀 같이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이 친구 살았을 때보다 많이 좋아졌을 텐데 전반적으로 사회 문화랑 복지가 좋아졌으니까. 근데 27이어서 네. 또 엄청 오래도 아니야. 덜 받아, 그러니까. 10년 전까지는 그래, 산 거네. 20년이면 지금 2000년대 그러네. 넘었는데 뭘 21세기야. 그러니까 다시 욕 나올 거야. 그러니까 미친 새끼들이 많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가엾고, 그러니까 저는 제 일화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나는 여러분들이 이 친구 사연이 소중하지만 이제 사연을 듣고 있잖아. 한 2만 명, 3만 명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걸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운이 좋게 엄마 아빠한테 정신교육 어렸을 때 무의식적으로 잘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봉천중학교 다녔거든요. 제가 지나가다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 친구 신빵빵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정빵빵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둘 다 어디 보육원에서 학교를 등교하는 애였어요. 근데 내가 어린 마음에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얘네는 소풍을 갈 때 김밥을 싸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빵빵이한테 빵빵아 정빵빵아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김밥을 사다 줄까? 그러니까 싸다 줄까? 그러니까 고맙대요. 그래서 내가 진짜 몇 번 싸다 줬어요, 그거를요. 근데 그게 내가 왜 그랬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그럼 좋잖아요.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좋고 지금은 어른이 돼서 그래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내 주변에 나보다 좀 덜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많이 덜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내 조금을 주는 거예요. 막 기부를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볼 때. 학교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녀 있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학교에 예를 들면은 뭔가 이렇게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 우리 아들한테 한 번 더 어울려서 그 친구들 한 번 집으로 초대할 수 없나? 아니면은 그러냐면은 그거 초대받으면 그 친구들 그렇고 부모님들 그렇고 눈물 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진짜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돈 제일 없을 때 처음으로 도왔던 게 이제 강남보육원 후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돕지는 않는데 한 4, 5년 도왔어요. 4, 5년 도왔고 3, 4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돕고 있는 데는 이제 계속 앞으로도 한 꽤 오래 도울 때는 이제 성남 미혼모 센터. 왜냐면 저는 그게 조금 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이 친구에게 제가 계속 쭉 읽어 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이런 데가 있을 거예요. 아직도 이런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어린아이 이런 걸 떠나서 회사에서도 그렇게 힘들었던 친구들이 커서 뭔가 소통이 부족하고, 그냥 뭔가 좀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안 괴롭히고, 그 다음에 내가 괴롭히는 걸 떠나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진짜 가갖고 그만해. 딱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아주 나쁜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진짜 강하게 밀어붙여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쫄아요. 뭐 중간이긴 한데 그 제가 어저께 자기 전에 와이프한테 얘기했는데 저는 뭐 당연히 이 친구보다는 이렇게 저는 뭐 시골에 살았으니까 할머니 댁에 뭐 당연히 이 친구는 훨씬 덜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불쑥불쑥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 정말로 그 어린애가 뭐라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나.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좀 이기는 방법은 과거의 나를 좀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구도 위로해 주실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불쌍해. 근데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위로해 주는 거야. 그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저는 나이 들면서 그런 게 내 인생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는 거야. 갑자기 누웠는데 갑자기 몇십 년 전인 생각이 나. 그 당시에 불쌍한 내가 이렇게 느껴지는. 근데 그 당시 주변에 어느 누구도 이 애를 위로해 준 사람이 없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야. 그냥 내가 좀 위로해 주니까 조금 그러니까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넘어가는. 왜냐면 나는 지금 현재를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냥 제가 이런 거 너무 싫어해서 고약가님도 그런 성향인 거 저랑 똑같아서 우리가 좀 친한 건데, 우리가 좀 불의를 보면 진짜 싫어해요. 그 다음에 저는 그래서 약간 공경에 빠진 적도 많아요. 왜냐면은 막 누가 시비 걸면은 막 껴갖고 왜 그러세요? 막 그렇게 막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최근 일이에요. 최근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고 침을 엄청 뱉고 있더라고요. 담배도 이미 많이 거기다 버려놨고 막 침에 재까지 있어서 걔가 좀 막 문신도 있고, 문신도 있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아무도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갔죠. 학생, 이거 죄송한데 다 치워주세요. 여기서 그다음에 존댓말을 했어요. 거기서는 존댓말을 했어요. 이거 다 여기서 이렇게 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걔가 딱 봐도 좀 불량한 애예요. 근데 발수록 난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또 열받잖아요. 그렇죠? 생긴 것도 조금 네네네. 그래서 네네. 갈게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되게 나보다 훨씬 어리네요. 내가 되게 존댓말 했는데 또 계속 존댓말 했어요. 여기서 담배 피시면 안 된다고요. 끄시라고요. 근데도 끝까지 마저 필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딱 그랬어요. 담배 끄라고. 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를 이제 막 째려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봐도 그러니까 보통 자기 막 문신 있고 그랬으니까 막 겁먹고 도망가는 사람도 많았겠죠. 근데 저는 담배 끄고 다 주워. 네, 그랬어요. 왜냐면 좋은 말로 했을 때 여러분 안 들으면은 좋은 말로 해줄 필요가 없어요. 주워. 그 다음에 안 주술라면 주술하고 일로 와.
주수라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내가 좀 무서운 사람인 거 안 거예요. 예? 나는 얘한테 얘가 잘못을 했고 내가 좋은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었으면 나는 얘랑 뭘 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은 너무 거기가 막 애들 막 그거 유치원 버스도 내리는 데고 앞에 막 뭐 이렇게 동물병원도 있고 그래서 피면 안 되는 데예요, 그냥요. 근데 거기 이렇게 피가 좋게 생겼어. 그늘이 져 있어서.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그래서 막 하니까 결국에는 얘가 막 내가 다 주워 갖고 갔는데 내가 진짜 걔가 조금만 말 안 들었으면은 너 휴지 뜯어와 갖고 여기 침 다 닦고 가 그것까지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꽁초까지만 다 죽게 시켰어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쓰레기 같은 상황 보면은 너무 열이 받아요, 진짜. 그다음에 좋게 말하고 싶거든요. 근데 진짜 욕이 나오고 저는 근데 욕 먹은 애들은 미친 새끼 개새끼 욕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근데 너무 가여워 이 친구 사연 보면은 이게 마저 내가 왜 중간에 끊고 말씀드리냐면은 계속 가여운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친구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우리는 다 느슨하게 연결돼 있고 어디선가에는 그래도 고약가님이랑 그다음에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처럼 세상을 조금 정화시키고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안전 음, 안전한 사람도 없고 음, 안전한 장소도 없잖아. 얼마나 이게 가여운 거야. 내가 계속 읽어드릴게. 두꺼운 매로 맞는 것과 앉았다 일어섰다는 기본이고 눈물 흘릴 정도로 3-4시간의 오토바이 자세, 체벌, 깍지 끼고 하는 가락국수라는 엎드려 뻗쳐 등등 지금 생각해봐도 그 어린 제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뎠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6학년 때쯤 부모님이 시설에 방문했습니다. 부모님이 오셨네? 부모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저에게 부모님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그들을 따라 그들의 집에서 며칠 묵고 시설로 돌아오던 날 그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살 생각 없니? 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의 그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집에서 며칠 묵었을 때 보육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편하고 맛있는 것들을 먹었는데 왜 저는 그때 거절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본능이 선택한 거겠죠. 그 선택 이후로 저는 더욱더 힘든 삶을 맞게 됩니다. 남중이었던 중학교는 제 인생에서 가장 상처가 많이 쌓였던 시기이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상처가 또한 생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왜소하고 얼굴도 흔히만한 새님처럼 생겨서 괴롭힘으로 너무나 좋은 대상이었습니다. 좋은 학교 아니고 정말 학교 보육원에서 쉴 틈 없이 맞고 뺏기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너무 지쳐 끝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삶을 포기하기를 결심하고 보육원 옥상에 몰래 올라가 땅을 쳐다봤습니다. 늘 죽고 싶다는 생각을 이루려는 찰나 순간 저는 겁을 먹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상에서 펑펑 울며 저는 부모님을 원망했고 옥상 밑으로 내려가면 기다리고 있을 고통들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당시에는 경찰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래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왜 이 사연 꼭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냐면은 우리한테도 요청해도 되고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는 경찰도 있고 주변에 요청할 때가 많아요. 생각보다 세상은 살만하고 예? 그러니까 요청하면 해결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또 제 얘기 옛날에 해드릴까요? 저는 옛날에 이제 덩치가 컸는데 옛날부터 컸어요. 그래서 막 저는 학교에서 저는 일진이 아니었어요. 어울리지도 않았고 그 친구들이랑. 근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 친구가 누구한테 맞고 온 거예요. 되게 조그만한 친구 있잖아요. 키 작은 친구들. 그래서 그 때린 애를 찾아가갖고 너 내 친구 왜 때렸냐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걔가 쫄았어요. 제가 또 등치가 크니까 그러니까 쫄았어요. 그러더니 걔가 일진의 무리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 2학년 때 제가 8반이었고 11반으로 누가 날 오라 그랬대. 내가 가보니까 일진 애들이 양아치처럼 쫙 앉아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걔가 있었고 내가 딱 직감적으로 들었어. 이거는 잘못돼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둘이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내가 이렇게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야 그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래서 내가 몇 대 맞고 끝났는데 그때 잘못 맞아갖고 엄청 세게 한 대 잘못 맞아갖고 요렇게 맞으면서 그거 뭐냐 여기 입술이 그거 이에 찍히면서 이렇게 부었었어요. 근데 엄마한테 이제 공 맞았다고 뻥쳤죠.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 좀 저 어렸을 때부터 고약 가면 우리는 좀 깡이 셌던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내가 진짜 돌이켜보면 진짜 나쁜 잖아요. 진짜
진짜 이잖아요. 어린 놈이 뭐 이상한 것만 배워갖고 어리니까 또 그런 거지. 그 다음에 내가 진짜 그거예요. 내가 얘를 고등학교 때 만났어. 내가 진짜 얘를 죽도록 팰려다가 내 친구들이 또 착해. 내가 또 그냥 무시하고 갔어. 그때 진짜 잘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근데 걔도 나를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때 다른 고등학교 간 거야. 나를 보고 식겁을 했어, 얘가. 근데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용서한 거예요. 근데 또 이거는 또 지나가다 얘기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뭐 순탄한 인생 산 거 같잖아요. 군대 갔어. 또 군대에는 미친놈들 많잖아요. 부사관이라는 애가 나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래놓고 맨날 뭐라고 자랑을 했냐면은 자기 책상에 그 자기가 이렇게 징계 받은 거 그거를 자랑처럼 맨날 나는 원래 미친 개라고 막 그러면서 자랑을 하고 아직도 기억나. 자기가 전문대를 갔는데 내가 이제 대학을 다니다 왔으니까 자기 숙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자기 옷에 기름이 묻었는데 아직도 기억난다니까 다 빨래를 시키는데 내가 열심히 빨아다 줬어. 빨아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빨아줘도 안 되는 건데 뭐 빨았는데 너 내가 더 빨아서 더 해주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완전 막 진짜. 근데 그래서 전역을 했어. 얘는 딴 데로 가고. 근데 걔가 나보다 우리가 군인이면 여러분 23살, 24살 이러는데 그다음에 나보다 2살 많았을 거예요. 뭐 비슷하거나 부사관이니까. 많이 차이 안 났겠지. 근데 내가 정말 군에서 지금도 보고 싶은 안상이 형 나보다 1살 많은데 이제 동기에서 종욱이 이렇게 친구 우리가 홍대 입구 몇 번 출구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진짜 그 맹빵빵이라는 부사관인데 걔가 때마침 고로 진짜 이게 운명의 장난이야. 민간인으로 만난 거야. 갑자기 음악 배경음악. 걔 얼굴이 시꺼먼 게 여기까지 보여. 근데 나보다 나만 괴롭힘 당한 게 아니라 내 친구 종욱이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야 맹빵빵이다 그러는 거예요. 막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근데 그 안상이 형이랑 좀 착했어. 약간 스님이야 그 사람이. 그냥 뭘 지금 지난 2년인데 냅두자. 그냥 아유 부소대장님 잘 지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 진짜 미친놈들이 많은데 진짜 미친놈이 많아. 나는 그래서 좀 다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단은 이분 말 중에 도움 요청하면 생각보다 구조를 받을 수가 있고 나는 그래서 요즘에 군대에 핸드폰 들어간 게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해. 나는 제일 웃긴 게 보안이 안 되는데 그럼 부사관이랑 장교들은 핸드폰 다 갖고 다니는데 그게 어떻게 보안이 도대체 안 될 수가 있냐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핸드폰으로 못 뺄 거는 집에 나가서 내가 기억해서 못 말하나? 말도 안 되는 개소리거든요 그냥요. 예? 나는 그 군대 핸드폰 들어간 거 너무 괜찮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다 요청할 때가 있고 진짜 안 되면 우리한테라도 말하라니까요. 우리가 뭐 안 되면 우리가 대신 신고를 하던가 막 진짜 이거 안 되면 우리가 뭐라도 알아볼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나쁜 놈도 많지만 좋은 사람도 되게 많아요. 나는 그래서 우리 같이 뭔가 자꾸 정의 구현하려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여러분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도 우리 부족함을 인정하고 뭐 우리 허물들 같은 걸 인정하고 노력하는 그래도 거지. 더 나아가려고 이를 악물고 쓰는 거예요. 네? 야, 나 이 친구 너무 가요해서 어디 갔어? 여기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늘 맞는 것이 당연했고 주변 사람들의 따뜻함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으며 고통과 부정성에서 자라다 보니 어느새 나는 사랑받을 수 없구나 나는 고통받기에 태어났구나라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게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상이 중요한 거고 부조리가 있으면은 신고할 줄 알아야 돼.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예? 하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도 다행히 안식처는 있었습니다. 힘들게 얻은 mp3와 그리고 시설에서 가끔 보내주는 캠프입니다. 캠프는 중3 때 처음으로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함이라는 걸 느껴보았습니다. 선입견 없이 정말 저를 유독 잘해주고 챙겨주었던 캠프 선생님의 따뜻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중3이 끝나갈 때쯤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운동에 도전합니다. 당시 턱걸이도 10초도 매달리지 못했던 저는 정말 꾸준히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후 저는 남녀공학에 들어갔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몸은 예전보다 커졌고 남녀공학이라 괴롭힘은 중학교 때보다 확 줄었습니다. 시설에서 괴롭히는 형들도 많이 퇴소해서 중학교 때에 비하면 많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보육원은 단체 생활이다 보니 개인 공간이 마땅치 않았고 그래서 그런지 물건을 두면 같이 사는 동급생들이 자주 제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물론 당연히 훔쳐간 사람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요. 고1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바도 해보았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어본 첫 경험은 정말 행복해. 나는 이 느낌 어떤 건지 알 것 같아.
시설에서 용돈에서 한 달에 2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알바비는 저에게 너무나 큰 돈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생활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알바 때문에 기가 시간이 늦었는데 그로 인해 보육원 선생님에게 뺨에 맞은 일. 미친놈들 같아. 얘 지금 이거 뭐야? 언제 때? 고등학교 때잖아. 음. 또 얼마 안 됐어. 10년 전이야. 어. 고생해서 번 돈으로 옷을 샀는데 형들이 빌려가고 돌려주지 않았던 일. 코가 부러질 정도 형들에게 맞았던 일. 나 진짜 미친놈 진짜 많네. 보육원 생활이 힘들어 가출했던 일 등등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가끔씩 기분 좋았던 날들도 있었지만 고통스러웠던 날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고등학교 때 기억이었습니다. 최대한 요약했는데 실력이 부족해서 너무나 길게 나왔네요. 퇴소를 하고 성인이 된 전 처음으로 맛본 차에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술과 담배는 일상이었고 정말 미친 듯이 놀았습니다. 일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공장 일도 해보고 매생이 캐기, 서빙, 노가다 등등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유일한 20대 자랑은 뭐든 혼자서든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유일한 자랑이 아니라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지. 엄마 아빠도 그 대단한 거야. 백그라운드가 엄마 아빠 있지만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지 않은 건데. 난 이게 좀 궁금한데 애가 이렇게 거절했다고 부모님 그냥 오케이 하고 네. 했나? 나는 엄마 아빠도 솔직히 나 이해가 안 가네. 난 엄마 아빠도 욕해드리고 싶은데 아까는 막 십세기 개새끼 했지만 내 엄마 아빠는 이 친구의 그래도 혈육이기 때문에 욕을 못하고 있는 무슨 것뿐이에요. 맥락을 모르니까 더 말하기는 네. 그런데 이 글로 보면은 너무 쿨하신 거 아닌가? 하지만 공부를 멀리했던 저는 현재 27살에도 식당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간 나도 멋진 사람이 되겠어라는 실천 없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의미 없게 살아가고 있을 때쯤 체인지 그라운드는 정말 저에게 많은 생각의 전환점과 제 삶을 변환시키고 싶게 하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려져 있던 저의 많은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꿈이 생기게 해주었습니다. 현재는 저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노력도 많이 부족하고 계획이 실패할 때마다 염세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최근에 세웠던 계획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고 심지어 반성이 필요한 걸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초집중 책도 2번 정도 완독하고 어느 정도 내용을 기억하는데 알기만 할 뿐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실패할 때마다 반성을 할 것이고 마음속의 흔들림에 나를 무너뜨리는 충동과 부정의 소리에서 강한 근정을 갖겠습니다. 또 알을 단순히 아는 것만이 아닌 실행을 옮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해도 될 다짐을 박사님에게 하는 이유는 박사님을 제가 믿는 유일한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 울 뻔했어. 저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윗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오랫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이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 읽었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나? 네. 그동안 제 마음을 읽어. 나 지금 눈물 날 것 같아서 읽어 형이. 그동안 제 마음을 누군가에게 열기는 과거를 알리기에 두려웠고 제 고민 때문에 걱정할까봐 조로 인해 더 힘들어질까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체인지 그라운드를 통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은 조금씩 열렸고 박사님은 어느새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준이가 큰일 하고 있네. 저의 과거의 많은 부분을 누군가에게 말해본 건 사실 처음입니다. 아무에게도 제 과거의 깊은 부분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이상하게 박사님에게는 말하고 싶어 과거사 이야기까지 했네요. 덕분에 마음이 조금은 위로받은 느낌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확실히 편지를 써보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네요. 사실 저는 아직도 과거의 기억에 한 번씩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며 충동과 외로움과 잘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 또한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꼭 보란 듯이 열심히 제 문제들을 이겨내 보겠습니다. 알았어,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 꿈은 사업가이자 상담가입니다. 사업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는 아직 못 정했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보육원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내가 할게. 봉사활동 또한 너무 하고 싶습니다. 상담사가 되고 싶은 이유 역시 많은 보육원 아이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태인데 아직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해 상담사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청소년 상담사 상급 자격증 취득과
현재 제가 부업으로 진행 중인 쇼핑몰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편지를 마치자마자 목표에 대한 계획을 다시 꼭 세우고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한번 살아오겠습니다. 많은 보육원 아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제 마음을 이렇게 변화하게 해주신 신 박사님과 고영선 작가님, 웅이사님, 그리고 체인지그라운드 많은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중에 정말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게 된다면 지나친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박사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올해 남은 6개월이 지나고 다시 편지 보내겠습니다. 달라지는 모습 기대해 주세요. 두서 없는 정신 없는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님을 무척 존경하고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인 윤빵빵. 아이씨. 아니, 열심히 해서 자격증 따고, 자격증 뭐 따서 이제 실력이 생기면은 내가 내 돈 줘서 다른 사람들 상담하게 해줄 테니까, 그 아저씨가 돈이 많아요. 내가 내 돈 줘서 다른 사람들 상담하게 해줄 테니까, 열심히 해서 자격증 따고. 아유, 아무튼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이게 뭐 잘 되겠지. 진짜 이 정도면은. 잘 될 거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보내주죠? 문상품 보내주는? 그 최악을 극복하는 힘. 그거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는 꿋꿋하게 잘 산다고 해도 과거에 누적된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본인을 괴롭힐 수도 있는데 이거를 또 그 책이 잘 나오거든요. 오히려 잘 극복하면 인내의 창이 되게 넓어져서 정말 더 큰 어른. 그래서 한 10년, 20년 후에 보육원 친구 누군가가 지금 본인이 영준이한테 보냈잖아? 본인이 이걸 받는 거지. 우리 육건빵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어른입니다. 근데 본인은 그런 과거를 살았기 때문에 훨씬 많이 공감을 해줄 수가 있고, 훨씬 더 그 맥락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이 보육원 친구들한테는 더 큰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세대가 이어가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정말 더 훌륭한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저희가 우리 윤법방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고약가님한테 벌써 말했는데 제가 돈이 많아요. 진짜 돈이 많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많은데 지금보다 솔직히 뭐 10배? 뭐 100배 더 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되게 큰 계획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제 피상적 인간관계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 많이 육성해서 상담을 할 수 있게 해주자. 왜냐면 근데 그 사람들도 땅 파서 상담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돈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가 그런 큰 빅픽처를 갖고가 있어요. 우리 윤빵빵이가 거기에 또 한 명이 돼서 또 많은 사람을 나중에 상담을 해줘서 뭐 보육원뿐만 아니라 뭐 많은 사연들 들어봤겠지만 멀쩡한 집에 있어도 괴롭고 죽고 싶은 사람 많아요. 그럼. 그러니까 맞아. 사람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할 때가 점점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듣기만 해도 쓰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듣기만 해도 좋아지는 게 많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전공이 심리학과였으니까 자격증 먼저 따고 그다음에 쇼핑몰도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어. 쇼핑몰은 유튜브랑 조금 달라서 열심히 하는 만큼 좀 나와 내가 볼 때. 왜냐면 진입 장벽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열심히 해보시고 그거 말고도 이제 요즘에는 최저임금도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남자친구니까 막 아직 뭐 할 수 있는 게 많아. 이제 예를 뭐, 들면은 나는 솔직히 나는 그 배달 문화가 발달된 게 좋은 게 뭐냐면은 내가 정말로 좀 오토바이 연습 열심히 해서 정말 배달을 내가 하면은 그게 몸은 고되지만 그래도 많이 한 만큼 받기가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약도 없고 한 만큼 받을 수가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안전운전만 안전운전 하면은 그러니까 일단 옛날엔 그런 게 아예 없었다는 거야. 그런 게. 근데 옛날에는 뭐 내가 한 만큼 해도 어디서 이렇게 뭐 내가 10시간 일해서 딱 그만큼은 갖고 가고 싶은데 12시간 일해서 그만큼은 갖고 가고 싶은데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그런 게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강한 친구들은 뭘 해도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까 내가
순간 내가 아까 맨 처음 열이 많이 받았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욕도 오늘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또 어린 친구들도 듣고 왜냐하면 욕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성향이 좀 보면 좀 욕이 그냥 절로 나와요. 그걸 못 자제해요. 그거를 많이 교양이 되셨지. 많이 교양이 됐는데 죽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 사연을 조금 교양이 되셨지. 그러니까 사연을 어느 정도 훑어보고 이 사연은 꼭 해줘야 되는데 제가 끝까지는 안 읽어봤었어 이거 할 때. 왜냐면 좀 길고 이게 문단 나눔도 안 돼 있고 그래갖고 근데 이거는 제가 알파고라 그랬잖아요. 한 20줄 읽어보면 무조건 소개해줘야 되는 사연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그런 사연이어서 이거는 끝까지 다 이거는 볼 필요도 없이 이건 바로 소개다. 좀 오늘 또 되게 이런 분위기니까 우리 영준이는 우리 회사에선 짱입니다. 근데 제 동생이에요. 사랑하는 동생인데 우리 동생 되게 기특하다. 되게 멋진 어른이네. 그러니까 되게 뿌듯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계속 눈물이 나. 그러니까 가여워 갖고 진짜 그러면서 잘하는 것도 걱정도 되고 대견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윤빵빵이 더 잘 될 거라고 확신하고 또 6개월 뒤에 나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메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